자요,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이중 보조 느끼라고 되어 있죠. 자요, 지금부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건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만드냐? 건물을 보고요, 뭐를 만드냐면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이요. 그래서 이 대장은요, 주가 뭐냐? 주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것이 뭐냐? 종은 아니에요. 부차적인 것이 뭐냐? 권리를 규정을 해요. 그래서 먼저 대장을 만들어요. 대장은 주된 것이 사실이에요. 뭐냐?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고 철근 콘크리트고 그다음에 뭐죠? 전체 면적 얼마고 바닥 면적 얼마고 이걸 쭉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은요, 아, 이 건물의 그림이 대강 나오는 거죠. 평수는 얼마고 높이는 몇 미터고 지하는 어떻게 되고 쭉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착공률, 건축 착공은 언제 했고 준공은 언제 됐고 그다음에 허가 여부는 뭐죠? 무허가냐 아니면 허가된 건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대장을 보면요. 그러면 이 대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장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사실을 기재를 하고요. 여기가 처음에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 있죠. 누가 건축 허가 명의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허가 명의를 누가 받았냐? 이렇게 갑이다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권리를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은 주로 뭐를 기재한다? 사실을 기재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장을 만들면은 이것을 이제 뭐를 하냐? 등기소에다가 이제 송부를 하죠. 그게 뭐죠? 관할 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송부를 하면 등기소에서 이제 이걸 보고 등기부를 만들죠. 그래서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표제부.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울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갑구하고 울구. 이 세 가지 합해서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제부는 뭐라냐? 이것을 방금 얘기했죠? 사실이라고 하고요. 이 갑구하고 울구를 뭐라냐? 이것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권리가 주된 것이고요. 여기는 사실이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제부에는 뭐라냐? 여기 1번 이렇게요. 1번, 여기 2번 이렇게, 여기 3번, 4번 이렇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표시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시번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것을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주된 사실이니까 있는 것 그대로를 기재하는 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표시번호는 1번이 우선이고 2번이 우선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요 100평인데요. 여기는 1번이에요. 어디로 되냐? 12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여기 갑구가 있죠? 갑구에서 여기 1번이요. 여기 2번, 3번 이렇게 하고 여기 울구죠? 울구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위는 뭐예요? 2번보다 몇 번이 더 좋아요? 1번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3번보다는 2번이 더 빠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이제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번호가 아주 중요하죠. 순위 번호가요. 무슨 말이겠죠?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기재를 하고요.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제한물권 있죠? 임차권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압류했다 감류했다 그러면 다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가든 게다 갑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여기에 관한 사항은 다 울구에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구는요.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기재는 안 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갑구는 반드시 표제법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대장을 만들잖아요. 대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표제법을 만들어요. 갑구를 만들어요. 울구를 만들어요. 제일 먼저요. 뭘 만들어? 그럼요. 제일 먼저 뭘 만드냐? 갑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소유자가 지금 갑이죠. 등기는요 권리가 주잖아요. 여기요 대장은 사실이 주죠. 그런데 등기는 권리가 주니까요.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 갑 있죠? 이 사람을 보고 갑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갑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구를 만들어? 울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울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만든다고 그랬죠. 갑구를 만들고 뭘 만든다? 표제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뭐를 보고요? 여기 건축물 대장의 사실을 보고 표제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은 뭘 한다? 저당 뭐죠?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대신에 저당권은 뭐를 보고 표제부를 주로 보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표제부가 그 건물, 아파트라든가 토지의 모든 모양을 여기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요. 제일 처음에 일본으로 등기하죠. 이 일본으로 등기한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등기를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갑에서 여기 갑이죠. 갑에서 울로 이렇게 되죠.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하냐? 이전 등기라고 하고 3번 병이죠. 병한테 가는 것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등기를 우리는 뭐냐?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변동의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권리 변동의 등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 등기가 뭐라 한다? 보존. 그 다음부터 등기를 뭐라 한다? 이전 등기인데 그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등기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권리 변동의 등기에는 무슨 등기가 있냐? 그럼 이렇게 변경 등기가 있고요. 변경 등기. 그다음에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멸실 등기. 그다음에 여기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거 딱 한마디 말하면 돼. 후발적 사유다 이렇게 말하면 돼.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요 이 건물이 맨 처음에 이렇게 100평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것이 중축을 해가지고 나중에요 중축을 해가지고 40평, 140평으로 중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요. 그럴 때는 등기가 뭐다? 후발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건물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태풍에 의해서 2층이 불타버리고요 1층만 남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2층이 몇 층으로 바뀌었죠? 1층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뭐란다? 변경이다 이렇게.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건 원시적 사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얘기하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만약에요 박기인인데요. 만약에 이름이요 박기민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인이민으로. 알겠죠?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등기가요.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등기 내용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말소라고 하죠. 말소는 등기사항이 잘못됐을 때, 불일치하게 됐을 때 하는 걸 말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권에서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갚으면 이제는 이 등기 내용은요 실제하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 사항이요 실제 내용하고 동일하지 아니할 때 하는 걸 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요 전세금을요 1억이었는데 전세금을 5천만으로 깎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금이 없어진 건 아니죠. 이럴 때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금 1억인데 1억을 다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전세금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여기는 전세금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무슨 등기다? 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멸실이죠. 멸실은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여기 2층만 없어지면 이것을 변경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건물 있죠? 건물 이렇게 1층하고 2층이 있죠? 그러면 1층도 없어지고 2층도 다 없어지죠? 그때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은 건물 전부가 없어졌을 때 멸실이라고 하고 건물의 일부만 없어지면 뭐라고 한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말소 회복하고 멸실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부적법 말소가 됐을 때 하는 것을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소유자가 누구냐? 원래 소유자가 지금 을인데요. 을의 등기가 병인데요. 병의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원인 없이요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말소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말소하면 말소 회복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는 병의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말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소된 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요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멸실 회복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이 멸실은 봐봐. 건물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멸실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전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신축하면 무슨 등기에? 멸실 회복.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건물 지면 무조건 보존 등기예요. 여기는 무슨 등기냐? 멸실회복이라는 것은 이건 건물이 멸실됐을 때죠. 멸실회복은 등기부요. 등기부. 등기부가 멸실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을 멸실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요 전산 등기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됐다 이런 말을 보기가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멸실회복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 시골 같은 데는 면사무소라든가 군청 같은 데서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면사무소가 만약에 불타버리거나 면사무소가 홍수에 의해서 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이가 다 찢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다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멸실회복이라고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요 등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뭘 다른 건 물론 여기보다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해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먼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몇 페이지죠? 18페이지에 나누면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 등기인데 먼저 봐.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옛날에 뭐냐? 1부동산 1등기주의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엔 종이 등기니까 알겠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등기를 인터넷에 하죠. 전자의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뭐를 한다? 기록한다고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또는 1부동산 1등기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물건을 하나인데 등기가 몇 개더라? 2개더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게요 100평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60평으로 해서 160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건물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제부요. 그럼 표제부는 뭐를 따진다고 했죠? 표제부는 사실을 따지죠. 사실은 진실에 부합해야 돼요. 진실에 부합해야 돼. 그래서 표제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표제부 등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래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표제부 등기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했냐?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 이렇게 해봐.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할까? 1번이요. 100 몇 평이죠? 160평이죠? 근데 여기는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 날 160평인데 이건 260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1번인데요. 여기는 3월 1일 날 등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절차법설이거든요.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월 1일 등기했는데 여기는 3월 1일 날 등기됐잖아요. 등기부가 봐봐. 1번이죠. 1번으로 지금 등기부가 하나, 둘, 2개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 있죠. 근데 여기는 등기가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죠. 어디가 더 먼저요? 이쪽이 더 A 등기부가 먼저고 B 등기부가 더 늦게 돼 있죠. 알겠죠?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얼마죠? 260이죠. 사실은 표제부는 사실에 부합을 해야 돼. 160평이지 260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160이죠. 늦게 됐다고 할지라도 늦게 된 것이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의 중요한 것은 뭐다? 누가 먼저 등기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160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1번 160평으로 되어 있어. 둘 다 똑같이 160인데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똑같을 때는 어디가 더 우선한다? 먼저 된 것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됐죠? 그럼 여기도 160이고요. 2월 1일. 여기도 160이에요. 2월 1일.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죠? 그럼 이거 어느 것이 또 우선이야? 알겠죠? 아니 A가 어떻게 우선이야? 둘 다 똑같이 2월 1일인데.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는 이건 지금 우리가 표제부를 보고 있죠? 표제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울고 이 등기부 울구로 갔더니 울구에 갔더니 여기에요. 여기에 1번 X가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없죠? 똑같지만. 왜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라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봐봐. 표제부 등기라고 돼 있죠?
자, 거기는 100평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봐봐, 왼쪽에. 1번 보면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죠. 2월 1일은 120평이고 3월 1일은 100평이죠. 늦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더 우선한다? 늦게 된 것이 우선한다. 1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 거에다 여러분요 X라란 말이죠. 왼쪽 거에다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는 2월 1일, 하나는 3월 1일, 둘 다 100평이죠. 100평이면 먼저 한 등기 절차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게 무효가 돼 X라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둘 다 2월 1일, 2월 1일, 둘 다 100평, 100번 둘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을구를 보니까요. 저당권이 있네. 이걸 뭐라고 한다?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놈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 것은 어떻게 돼요? 왼쪽 것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는 오른쪽 게 잘못됐죠? 세 번째는요. 왼쪽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건 지금 우리는 뭘 봤냐? 표제부로 봤죠. 표제부. 표제부는 뭐예요? 건물이 몇 층이냐, 몇 평이냐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을 표제부라고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로 봐. 갑구하고 을구를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에 관한 거죠. 이 권리는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 아주 중요하죠. 순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갑구가 보면 먼저 갑구로 봐. 보존 느끼니까 갑구만 보는 거죠. 갑구. 을구는 보는 것이 아니고 갑구만 보면 보존 느끼니까 이게요. 등기부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 1번 이렇게요. 1번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 1번 갑으로 되어 있는 거 둘 다 똑같이 갑으로요. 그러니까 뭐요? 등기 명의인이 뭐라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등기 명의인이 동일해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에요. 아까 등기는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누가 더 먼저 우선한다?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다. 그래서 그 1번을 보면 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면 1번 갑은 2월 1일이고 이건 오른쪽도요. 오른쪽은 3월 1일로 되어 있죠. 그럼 어느 등기가 유효하다? 먼저 된 왼쪽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면 병이 현재 소유자고 갑에서 A로, A에서 B로 오른쪽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보고. 밑에 봐봐요. 다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요. 여기 1번은 여기 갑인데요. 갑으로 돼 있어. 1번이 보존 등기죠. 2월 1일이요. 여기는 누구로 되냐? 여기는 1번이요. 1번이 A로 돼 있어. 3월 1일이요. 그럼 어때요? 소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같아 틀려? 틀리죠. 틀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날짜도 다르고요. 날짜가 다르고 소유자도 다르죠. 그러면 이게 먼저 된 등기고 이건 늦게 된 등기죠. 이것을 뭐라냐? 선등기라고 그래.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하고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럼 무슨 등기가 우선해? 선 등기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오른쪽을 딱 보면요. 그거 보면 소유 명의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 명의가 다른 경우 갑, 을, 병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갑이고 한쪽은 A죠. 1번만 따져. 그러면 먼저 된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원인 무효이다 위에 그럼 후 등기가 유효이고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그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나왔죠? 여기 한번 봐봐.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중간 생략 등기를 어디서 배웠죠? 민법 총칙에서 배웠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중간 생략 등기라면 뭐란다? 공법상으로는 뭐가 돼?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우리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민법 총칙 기억 안 나요? 물론 안 나도 좋아요.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 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요. 중간 매수인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 매수인이다 이렇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보통 최초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용어를 바꿔도 써요.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죠. 청구권을 채권이다 이렇게요. 지배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다. 청구권을 뭐라 한다? 채권이다. 채권은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채권이다.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등기라면 등기 비용이 들죠. 또 만약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들죠. 다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1억 원에 사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의 양도세가 또 나오죠. 1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직접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좀 해달라 이 말이죠. 등기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되어 있다?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최종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최종 양수인이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중간 생략 등기는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요? 병한테. 그래서 병너가 갑한테 가서 직접 등기를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것을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갑이요 병한테 양도하고 나서 갑이 을한테 통지하면 돼. 통지를 하거나 또는요 통지만 해. 야 내가 병한테 채권 양도했으니까 너 병한테 돈 갚아. 이렇게 통지하면 돼. 그러면 을은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 또는 뭐 하면 되냐. 너 계속 돈 안 갚아? 그럼 나 그럼 병한테 그러면 채권 양도한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 야 그래 알았어. 그럼 양도해. 그럼 내가 그러면 을한테 그러면 돈 그럼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 그걸 뭐라냐. 승낙이라고 그래. 승낙.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될 때는 갑이 병한테 양도하고 나서 양도했다는 것을 통지하거나 또는 을의 승낙을 받거나 둘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통지나 승낙. 그런데 우리가 등기는 달라요. 등기는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등기관이 있잖아. 등기소에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한테 누가고요? 매도인하고 또 누가고요? 여기요? 매수인하고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공동신청주의.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가서 등기관한테 등기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공동신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등기 청구권, 채권 양도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이 을이 병한테 뭐라 갑한테 뭐라냐? 내가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으니까 너 병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통지만 하면 안 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뭐까지 있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의 갑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되고 통지 또 그 다음에요 갑의 누구에 대한 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 여기는요 둘 중 하나 또는이죠. 또는 여기는 그리고 이게 정답의 1순위예요. 그래서 중간생각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을이 갑에게 통지만 했다. 통지. 그러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을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 동의가 있어야 등기를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병한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뭐라냐? 실체 관계에 뭐란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가 되고 병이 소유자가 돼. 자, 지금부터 실체 관계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을 얘기해.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하냐? 원래 등기는요.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등기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돼요? 병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 봐.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1번 지금 갑에서 지금 2번 지금 병 앞으로 바로 지금 등기했잖아요. 갑, 을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원래 등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등기 절차를 지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죠. 그럼 여기 어때요? 등기 절차는 잘못됐어 안 됐어? 등기 절차는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 있잖아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바로 지금 병으로 왔죠? 등기 절차는 잘못됐지만 우리는 등기는 누구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냐? 최종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거든요. 최종 권리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등기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최종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것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가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미등기면 그럼 어떻게 해? 미등기.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 미등기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요. 전원의 합의가 있냐?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전원의 합의가 없느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원의 합의가 있다는 말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갔느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전원 합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을이 갑한테요. 너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통지를 하니까 갑이 그래 병한테 해줄게. 뭘 했다? 승낙을 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첫 번째 병은요. 직접 이게 중요해. 직접 누구에게요? 갑에게. 직접 갑에게 뭘 한다?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직접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해요. 누가요? 1번 갑이. 알죠? 1번. 두 번째는요. 두 번 갑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갑이 거절해. 자기가 해주기로 합의해놓고 거절해. 왜냐? 자기는 을한테 1억 원에 팔았는데요. 을은 병한테 1억 1천만 원에 판 거예요. 내가 어제 분명히 1억 원에 팔았는데 을은 오늘 1억 1천만 원에 팔아놓고 갑한테요. 1억 1천만 원에 병한테 등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이 등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못 해준다고 얘기하죠. 알겠죠? 이렇게 거절하죠. 거절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직접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은 누구를요? 을을 뭘 해서? 대위했어요.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해. 그러면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하고 직접 등기를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냐? 직접 등기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 1번 갑에서 여기 2번 병 앞으로 이렇게 직접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면 을을 대위하죠.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알겠죠? 그런데 을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위에서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먼저 갑한테 뭐라 하냐? 병이 1번 갑한테 뭐라 하냐? 너 빨리 을한테 빨리 등기해 이렇게. 을한테 빨리 등기해 이렇게. 왜냐면 을이 원래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을이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병이 지금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 그리고 나서 3번 병이요. 뭐라냐? 을한테 내 앞으로 빨리 등기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의한다는 것은 을을 대의한다는 것은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또 갑이 그럼 뭐라고 했죠? 갑이 이제 난리가 났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봐. 그러면 1,0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양도세 500만 원 빼가죠. 국가가. 그럼 여기 취득세 나가죠. 취득세. 등기비용 나가죠.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매매 대금을 인상하자 이렇게 인상. 그래서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줄게. 그럼 500. 그럼 반대로 나온 자 500 줄 테니까 1억 500에 그럼 1억 1,000원 해줄래?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상한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원래는요 병한테 등기를 하려면 얼마를 받고 등기를 해야 돼? 1억 원을 받고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얼마를 받고 등기한다? 1억 500을 받고 등기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한 사람이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의뢰한 사람이 병한테 팔고 갑한테요 병 앞으로 등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원에 합의를 했는데 갑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갑이 거절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때요? 을은요 일단 갑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만약에 해주기 전까지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여전히 을은 등기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알겠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합의가 없다. 전원이 합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똑같죠? 똑같아. 병은 어떻게 한다? 병은 누구를?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 말. 대위에서 청구.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구역. 토지거래 허가. 알겠죠?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요. 중간 생략 등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속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란 말은 플러스란 말이고 무효란 말은 마이너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뭐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냐? 강행규정 속에서도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간 생략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19페이지 한번 봐봐요. 물권법 19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보면 여러분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왼쪽 그림 보면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을 중간 매수인, 갑을 최초 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을하고 병하고 또 계약을 하죠. 그럼 병을 최종 매수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을 봐봐. 을은요. 을 중간 매수인 보면 밑으로 살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인데 만약에 이 을이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하냐? 병 앞에다 써봐. 병에게 양도할 때 이렇게 병. 그냥 양도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양도할 때 그것을요. 앞에다가 누구한테 양도할 때? 병에게 양도할 때 이렇게요. 병에게 양도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뭐를 해요? 내가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뭐라고? 통지하고. 그러면 갑이요. 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병한테 그럼 뭐 할게? 등기를 해줄게. 이렇게 뭐를 해? 승낙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구해 봐봐.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아까는 뭐라 했죠? 이미 등기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죠. 이러한 등기는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바로 옆에 와봐.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차법상으로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알겠죠?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해야 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는데 중간이 생략됐으니까 바로 그냥 갑에서 누가 앞으로 갔죠? 병 앞으로 바로 갔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병 등기를 말소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 절차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소유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 여러분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직 미등기인 경우 봐봐. 아직 미등기 경우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이 전원 합의와 전원의 합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원의 합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병은 을을 뭘해서 대위 동그라미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고요.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해봐. 전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병은 직접 동그라미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직접. 2번은요. 만약에 갑이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을을 뭘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한테 등기가 최종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 인상된 매매 대금하고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시이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니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제 20페이지 보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아주 상당히 요즘 최근에요. 모든 국가고시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미등기 부동산인데요. 우리는 아까 뭐를 했냐면 등기,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이런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것이죠.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잖아요. 미등기니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뭐를 받냐? 이 사람이요. 잔금을 다 받은 거예요. 잔금을 다 받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이렇게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 알겠죠? 그러면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는 거죠?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죠? 항상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관계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을이 그러면 갑하고 을만 봐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갑하고 을만 딱 보면요. 현재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냐? 형식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형식상 소유자. 이 사람을 뭐라냐? 등기부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부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을 갑하고 을 중에서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을 형식상,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등기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잔금 줬잖아요. 잔금을 주고 뭐를 받았어요? 잔금을 주고 뭘 받았어? 잔금 주고 집 받았잖아요. 그렇으면 갑하고 을하고 등기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 소유자라고 이러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집 사가지고 돈 다 주고 집 넘겨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소유자예요? 물으면 당신이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법률적으로 누가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법률적으로 소유자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하고 을 사람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을한테 나한테 건물을 반환해라.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왜? 실질적으로 소유자고 여기는 형식적으로 소유잖아요. 실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실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을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으로서 뭐에 걸리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 그런데 소멸시효가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를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상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을이요 2월 1일 날 사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1일 날 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말인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소멸하는 시간이 흐르지 않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고 있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 또 여기서 또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거든요. 병한테 처분하고 또 병한테 이렇게 목적물을 또 인도를 해줬거든요. 이제는요 갑은요 을한테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갑은 을한테는 반환을 청구를 못 하는데 갑은요 그러면 병한테는 자기한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없느냐?
병은 의뢰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잖아요. 병은 의뢰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으니까 갑은 의뢰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의뢰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병한테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험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의리요 병한테 처분했죠? 이 의리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의 계속이냐 점유의 상실이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의리요 점유한 것을 병한테 넘겨줬다. 그것을 점유의 상실로 보면은 의리 병한테 점유를 넘겨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병한테 등기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도 점유를 지금 계속한 것으로 본다.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닌다. 따라서 100년 1000년이라도 후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것은 점유의 상실이 아니고 뭐다? 점유의 계속이다 이 말이죠. 뭐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점유의 계속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를 보냐면 거기 미등기 부동산이요 법적 지위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면 먼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러분 20페이지 보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돈을 다 받고 등기는 지금 갑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을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했죠.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밑에 보면 등기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그럼요 갑에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행사하죠. 이 청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소멸시효 권리죠. 원칙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그 옆에 위에 다시 보면 을이 또 병하고 또 계약을 했죠. 또 계약을 해가지고 병한테 또 넘겼죠. 이렇게 을이 병한테 넘긴 것 처분한 것을 만약에 점유의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의 상실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만약에 점유의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점유의 상실로 본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을에서 병하고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매매다가 점유 상실 X 이렇게요. 매매는 뭐다? 점유 상실이 아니다. 갑을 병할 때 있잖아. 갑을 병 그림 맨 위에 그림 맨 위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을하고 병하고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 그 매매 여기 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매를 점유 상실 X 이렇게 점유 상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점유 계속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 밑에 2번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해서 을이 갑한테 지금 뭐랬죠? 밑에 글을 보면 을이 지금 갑한테 뭐를 줬어? 잔금을 줬는데 갑이 지금 뭐라고 있어? 등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형식적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지금 갑한테요 잔금을 다 줬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랬어? 을은 물건을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으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을 뭐라고 한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요. 밑에 보면 밑에 줄 그렸죠? 갑은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또 봐봐 그 위에 을이 또 병한테 또 처분했죠? 그러면 또 화살표 또 있죠. 위로 화살표. 갑은 병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소유권에서 반환청권 할 수 없다. 여기죠. 이 을한테 당연히 반환청권을 못하죠. 그런데요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 왜냐? 병은 누구의 권리를? 을의 권리를 그대로 뭐라는 사람이다? 이전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 병이 권리를 이전받았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21페이지요. 21페이지 보면 또 거기 뭐라 나와 있죠?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고 무효이죠. 중과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고 유효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되어 있죠? 그럼요 22페이지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